공부라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뭐 시작할 수도 있고,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춘기거든요. 중고등학교 때, 청소년 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청소년 때의 흔한 부작용, 아까 제가 터지는 여러 가지 뭐 우울증, 불안장애, 번아웃, 강박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부작용이 있어요. 어떤 성격적인 형성 부분에서. 아이는 자율성이 점점 커져요. 왼쪽에 있는 거, 독립의 욕구, 자유의 욕구. 그러면 의존성은 어떻게 될까요?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. 이게 이제 사춘기 부모의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. 애가 지 맘대로 하기 좀 냅두라고, 자기 맘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,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냅뒀더니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다. 오히려 실망한다. 왜 엄마는 또 반대쪽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알아봐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해주는데 엄마는 왜 날 방치해? 이렇게.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.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요.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많잖아요. 근데 현실적인 또 정말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나중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돼서 오히려 공부 안 시킨 부모를 원망한다. 왜 나를 냅뒀냐고. 다른 친구들처럼 옆에서 잘 이끌어주지 않았냐고.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그 느낌을 많이들 경험하시거든요. 사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. 특히 청소년 때 더 그래요. 이게 독립의 욕구, 자유의 욕구, 내 자율성 욕구가 점점 커지고, 하지만 의존의 욕구는 또 계속 있어요. 점점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이 어려움 힘듦을 공유하고 싶고 내 편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, 이런 본능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게 사춘기고, 그거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자칫 정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은, 제일 큰 사춘기의 그 역할이 그거잖아요. 질풍노도의 시기부 다 들어보셨을 텐데, 자율성이 점점 커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.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,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학원, 선생님, 나의 계획을 좀 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. 그게 바람직하지 않든 바람직하든, 경험치가 많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 미숙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보다 어쨌든 내 마음에는 뭔가 있어요. 근데 부모는 그거 아니야. 이렇게 해, 이렇게 해, 이렇게.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고 이렇게 해라. 그게 너무 심하게, 아까 말씀드린 정서를 훼손하면서까지 막 공포를 조장하면서, 또는 아이를 막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모독하고 친구들 비교하면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,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? 이런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.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지? 내 뜻을 펼칠 거냐? 그렇다고 또 부모 없이는 내가 경제적으로도 의존되어 있고 아직은 부모가 필요한 거 내가 아니까. 이때 극과 극으로 가요. 우선은 이제 극과 극으로 가기 전에 수동 공격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. 이 고민을 하는데 나름대로 타협을 해요. 이게 뭐냐면은, 공부로 치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. 내가 뭔가 반항하고 싶은데 반항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는, 소극적 반항이 전문 용어로 수동 공격성이에요. 숙제해?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책상에 앉고, 근데 하자니 부모 말 듣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요. 내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또 괴로워요. 부끄러워요.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듣지만 속으로는 말을 안 듣는 거.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딴짓하는 거죠. 만화책 볼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머리로 상상할 수도 있고. 이거는 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거라서 아이를 너 왜 딴 생각해 이렇게 탓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.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. 되게 흔합니다. 공부가 방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. 공부는 남 좋으라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, 점점 커가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. 이게 바로 수동적인 공격성이에요. 왜 오냐? 너무 통제가 심할 때, 속에서는 자율성 훼손되니까 부끄러우니까 분노가 일어나요. 그래서 공격하고 싶어요. 근데 대놓고 공격하자니 그러면 내가 더 혼날 수도 있는 분위기, 또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. 지금 가족 분위기도 안 좋고 맨날 부부싸움하고, 나까지 부모님 힘들게 하면 안 돼. 그래서 그냥 숨기고 겉으로는 평화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항을 하고 있는, 앉아서 딴짓하고 있는, 뭐 이렇게 돼도 문제지만 이것도 평생 성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딱 부모랑 똑같아요. 무의식적으로는 권위이상이기 때문에 상사가 일을 시켜요. 그러면은 무조건 싫어요. 거부감. 일 시켜. 당연히 일 시키는 건데, 상사는. 처음엔 내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시킨 일을 하는 건데,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 그거 하는 건데, 무조건 싫어. 근데 해야 돼. 그래서 네 하고 안 해요. 겉으로는 평화, 속으로는 반항. 그럼 나중에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마감 때 네 했는데 답을 안 내놔요. 그럼 상사는 열받죠. 그래서 막 혼내죠. 그러면 역시 마음에서는 또 분노가 올라오고, 역시 상사는 나쁜 놈. 그래서 또 반항.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의 시기에 이제 극과 극으로 가요. 그래서 한쪽은 적극적인 반항, 소위 이제 문제아라고 할 수도 있고,
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부모 말 안 듣고 적극적으로 막 과하게 행동하고 반항하고 공격적인 행동하고 공부 아예 안 하고 나는 공부 안 하는 직업 할 거야 하지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항. 그냥 나의 자율성을 찾아서 아예 통제감을 벗어나는 거예요. 부모 다 필요 없어. 가족 다 필요 없어. 경제적으로만 독립하면 난 나갈 거야. 이런 거. 의존 욕구, 친밀감의 욕구도 물론 사람한테 중요한데 나는 자유를 향해서 그냥 나갈 거야. 이런 느낌. 그 다음에 반대도 있어요.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함정이에요.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착한 아이, 성실한 아이, 부모 말도 잘 듣고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갔어요. 그래서 성적도 잘 올랐어요. 이런 느낌. 그게 바로 의존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. 내가 갈등하다가 결정을 해요. 아, 내가 좀 반항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겠다. 오히려 내 손해가 더 크다. 반항했더니 혼나는 게 더 크고 경제적으로 나한테 피해주는 게 더 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더 크고 괴롭음이 더 크다. 그냥 타협을 합니다. 아, 이번 생은 글렀다. 그냥 나를 비우자. 자유였고 독립이었고 나의 자율성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의존성, 친밀감, 유대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. 이번 생은 글렀다. 다음 생이나 그런 내 자율성을 찾고 이번 생은 부모의 삶을 산다. 이게 이제 조금 뭐 변형되면은 뭐 대학 갈 때까지만 부모대로 살고 그 이후엔 내 맘대로 살아야지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. 한번 이게 굳어지면 계속합니다.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성적도 잘 오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진짜 문제는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늦은 사춘기라고 제가 쓴 거. 저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상담으로 많이 마주합니다. 사춘기가 차라리 10대 때 제대로 오면 좋은데 20대 때, 30대 때, 40대 나중에 오는 거예요. 스카이캐슬 드라마에도 정준호 씨가 역할했던 그게 50대인데도 왔죠. 나는 결혼도 뭐 내 직업도 다 부모의 삶을 살았던 거다. 이런 식으로 뒤늦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.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것만 보고 그 딱 단면만 보고 좋아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흐름, 긴 흐름을 잘 보고 옆에서 꾸준히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함께 해줘야 돼요.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고 부정적인 정서를 없애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그때그때 있는 정서들,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커가면서 초등학생만 돼도 학교에 있는 시간 많고 내가 해주는 얘기보다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 또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 엄청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해줄 부분은 그거를 같이 공유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내 편이구나.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느낌. 유대감의 본능이 충족되고 애착 욕구가 충족되고 반대로 또 나를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구나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존중해주는구나.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해가는 거. 그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그게 보통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. 선물 준다고 상 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,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. 저도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다 이어져요. 내적 동기를 일으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인 두 가지를 꼽자면 이거예요. 바로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. 인생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. 내 맘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. 동기가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내 편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. 내 편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. 이게 바로 이제 친밀감의 욕구, 유대감이잖아요.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역시 또 내적인 동기가 생겨요. 하고 싶다. 내가 원하는 내 삶을 꾸리고 싶고 내가 가진 여건에서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싶다. 그래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.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 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를 괴롭혀서 행동을 유도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반대로 이거를 잘 이해해서 사랑을 주는 존재,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부모 존재 해주고 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주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게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정서를 안정되게 하는 거고 그게 공부랑 이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양립되는 거 아니냐 나는 너 편이라는 이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이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냅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.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공부 안 시켜야 되냐
학원 가기 싫다면 학원 다 빼야 되냐, 내 편이 되는 거니까,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. 되게 중요한 개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서적인 부분이고요. 근데 육아의 대원칙은 아이의 마음은 내가 최대한 편이 되고 받아들여주고 100%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100%다 받아줘도 되고 수용해주고 수인적인 태도라고 하는데, 그거를 해주는 거,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, 딱 잘라서 그거와 별개로 아이의 행동적인 부분은 부모로서 조절해줘야 돼요. 공부도 필요한 부분은 시켜야 되고, 숙제도 시켜야 되고, 학원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보내야 되고,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뭐 육아관, 교육관 다 다를 텐데 그 선에서 해줄 건 해줘야 돼요.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. 어렸을 때도 똑같잖아요. 육아할 때도 뭐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할 거냐, 공공장소에 떠서 떼쓰면 딱 잘라서 우선은 행동적인 부분, 밖에서 피해 안 주게 옮기거나 또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거나, 이 행동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고, 하지만 동시에 이면에 있는 마음, 그때는 바빠서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아까 그 상황을 복귀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, 그때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때를 쓴 건지, 이거를 최대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,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, 정서를 주고받는 거예요. 그때 감정.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육아의 원칙이잖아요. 대원칙. 마음은 100% 수용하고 행동은 조절하는 거. 교육도 똑같습니다. 아이가 공부하면서 정서들이 엄청 많이 작용해요. 그것들을 마음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, 하지만 또 행동적인 부분은 부모가 해줄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나도 화가 나고 이제 기싸움이기 때문에. 근데 기싸움이 나는 싫다고 해서 또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학원 안 보내. 우리나라 교육이 틀렸어. 그러면은 뭐 갈 데가 없어요. 외국 가도 마찬가지인 경우들도 많고,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회피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 기싸움 줄다리기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회피.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. 근데 동시에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기 싫은 거니까.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. 이 줄다리기 기싸움을. 왜냐면은 아이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그냥 너 맘대로 해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끊임없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또 행동은 조절하는 단계적인 거를 같이 옆에서 해주는 게 지속돼야지 아이가 스스로 자율성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놓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힘들어도 부딪혀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고,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, 양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, 단순히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라는 거가 또 그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제가 늘 경험하는 거는, 심리라는 거는 원래 어렵고요, 복잡하고요. 근데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다 있고요,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있고, 그 심리와 심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, 그게 제일 중요한 육아의 고충이고, 그래서 이 어려운 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과정을 스스로 가지시도록 거리를 좀 제공해주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했고요. 오늘 강의 도움되셨으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도움될 것 같고, 또 도움될 것 같으면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뭐 잘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경험을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. 같이 부모 역할, 씨름, 기싸움,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잘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천천히 그 과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